혈투가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내일 본투표를 하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여야 모두 총력전이에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퇴원하고 어제 유세장 가면서 이제 양당 대표가 모두 유세장에 나왔던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선거 현장을 잠깐만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수건 사업을 해결할 심부름꾼을 세우는 자리입니다. 김태호가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종훈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이 나라의 주민이 진정 국민임을 여러분께서 증명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도 막판 여야 지도부 유세전이 예정이 돼 있고, 자 먼저 이재명 대표가 어제 퇴원하고 자택 가는 길에 들렀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정권 심판론 메시지를 던졌는데 두 분 이재명 대표의 이제 등판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먼저. 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단식을 오래 하고 이제 병원에 있다가 이제 퇴원하는 길이 이제 방문을 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가 상당히 지금 대선판으로 커져 있기 때문에 뭐 당연한 수순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다만 이재명 대표가 출연함으로써 결국 양당의 지지층 결집 그 효과는 저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결국 남은 것은 이 강서구청장 선거가 대선급으로 커지면서 정치에 관심 없던 분들까지도 지금 관심을 갖게끔 이렇게 만들면서 사실은 중도와 무당층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좀 더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지금 정권에 대한 그런 심판론이 우세한 상황 속에서 그 중도나 무당층들은 아무래도 야당의 편을 좀 들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좀 더 선거가 어느 정도 기세에 올라왔다. 이걸 감지하면서 마지막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강서로 찾아간 거 아니냐. 저 그렇게 보여집니다. 판이 굉장히 커져 있다고 분석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오늘 언론 보도를 쭉 보니까 언론 분석이 좀 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우에는 신승을 해도 이재명 대표로서는 조금 불리하다. 그러니까 대승을 하면 이재명 대표는 좋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국민의힘은 살짝 지면은 그거는 괜찮다. 크게 지면은 타격이 크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종합해 보면 뭐겠습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절대 불리한 선거가 아니고 국민의힘으로서는 전혀 유리한 선거가 아니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분위기가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 선거를 상당히 키우고 싶은 거예요. 분위기를. 지금보다도 더 계속 키워서 정권 심판론의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을 크게 만들고 싶은 그런 분위기인 것이고 이게 이제 대외적으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권 심판론 메시지를 크게 만들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당내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어쨌든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만약에 승리를 견인했다 이런 평가를 가능한 모양새를 만든다면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까지 쭉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내부의 비명계라든지 좀 반대 세력에게 이 좀 증명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직접 나와서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어떤 몸의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이제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행보겠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말 중에 함께 손잡고 넘어가야 할 장벽 이런 이제 단어의 얘기를 했어요. 이거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앞에 거대한 장벽이 놓여 있습니다. 그 장벽의 두께와 높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함께 손잡고 반드시 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벽이라는 게 외부적인 메시지입니까? 내부적인 메시지입니까? 당내 메시지입니까? 그러니까 뭐 중의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은 저기서 이제 장벽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좀 더 장벽으로 표현하면서 강조한 것 같고요. 그 내면에 있는 것은 아마 이제 당내 갈등 이런 거를 봉합하고 이제 한 손을 잡고 넘어가자 이제 이런 취지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뭐 당내 문제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 이제 승리가 된다고 전제한다면은 상당히 당내 입지는 더 강해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의 그런 당내 장악력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전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좀 당내에 이런 좀 흩어져 있던 당내 민심을 좀 더 다독이기 위한 전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결의안이
그 이제 가결되고 나서의 민주당의 모습은 예.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모습이었거든요. 아. 내부에 이제 뭐 반대파를 뭐 색출하고 예. 정청래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무슨 뭐 고름 얘기하고 무슨 뭐 수박 당도 사이트 같은 거. 그렇죠. 뭐 수박 당도 사이트도 뭐 한쪽에서 만들어지고 무슨 뭐 빚을 뭐 갚아야 된다는 얘기하고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상당히 여론이 안 좋아지는 어떠한 그런 영향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평론가로서 그러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영장이 기각되고 뭐 이러한 나름대로의 유리한 영향이 있었던 상황에서 그러한 분위기를 계속 이끌어가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사실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계속 뭔가 통합의 분위기를 만들고 화합의 분위기를 만드는 메시지를 일부라도 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신인기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중의적으로 들릴 수 있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앞장서 가지고 이제 뭔가 내부에 이견이 있는 사람들 색출하자는 쪽으로 막 메시지를 냈던 정청래 최고위원도 징계하자고 한 것은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총선의 공천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화합형 공천, 통합형 공천으로까지 이어질 거냐? 그건 두고 볼 일이죠. 그래서 한다? 그것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켜보시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쪽도 이야기를 해보면 김기현 대표가 뭐 이재명 대표는 이제 어제 이제 처음으로 나왔지만 김기현 대표는 매일같이 뭐 출근 도장을 찍듯이 강서구에 갔거든요. 지역 발전론을 앞세웠고 후보가 대통령과 한 라인이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뭐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렇겠지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있어서도 이번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선거인 거죠. 당연하죠. 이게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그 시험대이기 때문에 마지막 모의고사라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략을 너무 잘못 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고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을 확장시켜서 당연히 정권 심판 선거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판을 키우는 선거를 하는 것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프레임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판의 크기를 축소시키고 더 낮은 자세로 저렇게 당 대표가 여러 차례 와가지고 판을 더 키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김태우 후보가 더 본인의 진정성을 읍소하면서 부득이하게 내가 나와서 지역을 더 발전시키겠다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승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 라인이 있다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는 그럼 윤석열 대통령 선거구나 이렇게 인식을 시키면서 야당이 짜고 있는 그 프레임에 동조해주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국민들이 이제 내일 표를 이제 우리가 열어보면 다 알겠습니다만은 과연 이게 유리한 전략일지는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제한이 있는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조건인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좀 전략적으로 사고를 해봤던 사람들은 아마 다 똑같은 생각을 할 텐데 이 선거는 그러니까 저런 지역적 특성이라든가 유권자의 분포나 이런 걸 봤을 때 지역 발전론 그리고 지역 일꾼론으로 사실은 돌파를 해야 되는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발전을 시켜야 되는 건 맞는데 이런 중앙 정치의 이런저런 얘기하고는 좀 분리된 형태로 이제 치러야 되는 선거이거든요. 그러려면은 최대한 대통령 이슈라든가 이런 것하고 분리돼야 되는데 애초에 대통령이 사면한 거로부터 시작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 김태우 후보 얘기가. 그러면 이건 애초에 분리할 수가 없는 얘기인 것이고 분리할 수 없는 후보, 대통령 이슈하고 분리할 수 없는 후보하고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그러면 대통령 한 라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대통령이 공천한 거나 마찬가지인 후보를 가지고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대표가 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나경원 전 의원 오지 않을 수 없는 거고 안철수 의원 안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해진 전략이 있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힘든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러고 이기면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긴 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 정권에는 엄청난 어떤 승리가 되겠지만 좀 간발의 차로 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간발의 차로 져도 이게 어쨌든 어려웠지만 이 정도면 잘했어라는 그런 뭐 이른바 젖잘싸 이렇게 평가할 준비를 이미 마친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근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지면 일단은 졌다고 하면은 저 이번에 왜 이렇게 졌는지를 정권 전체가 한번 평가를 해야 된다. 좀 반성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기현 대표가 조금 지금 착오를 하고 있는 게 당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광을 통해 가지고 김기현 대표가 월등한 격차를 벌리면서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말 그대로 당내 경선이고 당심 100%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선거는 정말 민심 100%로 하는 선거입니다. 근데 민심 100%를 함에 있어서 본인의 성공 경험을 여기다 끼워 맞추다 보니까 김이나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사면복권 이슈부터 시작해서 한라인부터 해가지고 김기현 대표의 그 모든 전략들이 이것은 민주당이 짜놓은 프레임에 완전히 올라타가지고 전국구 선거로 좀 치러버리는 이 전략은 좀 다시 한번 재고가 좀 필요한 부분 아니었나 저 그렇게 봅니다. 두 분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게 이번 선거에 이제 판이 커졌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판이 커진 선거가 그 커진 판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는 내일 확인을 해보면 알 수가 있겠죠.